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이 각 구군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유치희망구군과 대구시 공론화위원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짚어봅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박사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놓고 대구시 측과 유치희망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구시가 세운 올해 내 입지 선정 방침도 이제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는 미지수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지금 그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상태거든요. 네. 대구시가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운영 방침에 좀 반기를 들고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그 예정지로 다들 아시겠지만 중구, 북구 그리고 달서구, 달성군이 있는데요. 네. 일단 중구는 현재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그 시청이 지금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좀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침을 좀 반박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어서 시와 좀 갈등을 빚고 있고요. 지난달 4개 신청사 유치 희망 앞서 말씀드린 4곳 기초단체 중에서 북구를 제외하고는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신청사 건립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회견문을 의견문 발표를 했는데 이 의견문에는 신청사 현위치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용역을 추진하고 대구 경북연구원의 참여를 배제하자. 그리고 각 구군이 추천하는 공론화위원들을 좀 추가하고 회의 내용을 또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 구성을 현재 250명에서 1000명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감점 제도가 있는데 지금 감점 제도를 폐지해라. 그래서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펴고 그 좀 광고를 하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감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달 중에 이 세 개 지자체는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 개 간담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구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지자체들은 북구도 우리 논의체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 지역이 4개 군인데 이 북구만 지금 쏙 빠져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북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의결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따르겠다라는 네. 게 지난 5월 31일 주민 설명회에서 입장이었고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구와 달성구는 지금 입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아까 소개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라. 공론화 방식을 좀 바꾸자는 입장인데 북구는 지금 일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따르겠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북구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게 지금 세평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대구시 안팎의 공무원이라든가 좀 사회 위치에 있는 분들이 북구 쪽으로 결국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북구 입장에서도 좀 불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대구시와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단체장들이 공동 의견문을 낸 거 있거든요. 여기에 대구시가 제출한 데 대한 어떤 방어용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침을 좀 반박하고 또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김 교수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시민참여단 확대 구성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은 대구시 작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이런 것도 어긋나고 또 지금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열유치 경쟁을 방지하는 감점제도 폐지 이것도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일 이제 열릴 예정인 김태일 공론화위원장과 3개 구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장 면담도 견해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맞아요. 그 3개 구군이면은 지금 중구, 달서구, 달성군 예. 요렇게 3개 구군인데 이 3개 구군이 신청사 공론화위원회 일방적인 운영 방식에 반발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또 공동 의견문을 발표하는 그런 공론화 방식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서 시청사 이전 예정지를 이미 사실상 내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네.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이제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입지 선정 방식 그리고 일정 이런 전면 재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나고 있는데 대구 경실련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성명을 내 가지고 공론화 방식 입지 선정에 불복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공공 갈등이다. 이거는 대구시가 공공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공 갈등을 조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실련은 지금 현재의 대구시 공론화의 운영 방식이 합리적인 토론도 저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소수의 공론화위원들만 참여하고 있다. 시민의 전체 의견을 받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이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전체를 확대하고 유치 과정에 뛰어든 모든 자치단체 운영자들이 참여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 단체들의 의견도 한번 짚어봤는데, 자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4개 구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후보지 결정은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신청사 건립 추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지 결정이 근데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방침은 그렇고요.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을 한 거에 대해서 신청한 곳은 명확하게 보면 3군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동인동 자리인 거고요. 현 청사에다가 네. 그대로 지어야 된다. 다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현 상태 유지를 원하는 거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 이전하고 난 터가 지금 별관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청 별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시청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털어 남아 있는 대구시 부지가 있어요. 두류정수장 부지가 있는데 네.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가 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달성구는 화원읍에 있는 LH 분양 홍보관 이곳으로 와야 된다. 대구 전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곳이 대구의 중심이다라는 게 그 달성군의 입장이에요. 네. 이곳에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말씀 계속 나왔듯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공론화 과정을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 5일 신청사 건립을 주도해 나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는 9월까지는 시민 참여단을 25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고 신청사 관련 평가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정식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게 되고 12월에는 시민 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2, 3일간 합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게 대구시의 계획인 거죠? 밑그림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위 시작부터 중구 같은 경우가 현 위치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론화위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해서 좀 약간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었고 이후 달서구와 달성군도 불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신청사 건립 추진에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논란이 되어 오는 후보지 구군 간 그 과열 행위 감점 기준 또 뭐 배점 허용 행위 이런 것들을 또 확정했어요. 예. 근데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감점 기준에 보면 매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싸움을 붙여놓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든지 그다음 팔 휘두르면 감점 준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지금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감점 기준을 한번 보면은 네.
전체 총평가 점수 1000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 30점까지 감점을 부과한다. 뭐냐면 언론 광고, 네. 현수막 게시, 유치 목적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그다음에 공론화 위원 개별 접촉 이런 걸 감점을 준다 네. 하는 게고, 또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배너 광고는 이제 구군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또 감점을 준다. 그다음에 전단지 홍보 물품 배포도 뭐 2, 3점 감점이다. 네. 그다음에 기구와 시설물을 이용한 현수막, 입간판, 에드블런 차량 광고도 감점이다. 그다음에 유치 목적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도 감점 처리된다. 그다음에 전문연구단, 시민참여단 개별 접촉도 이제 감점을 준다. 네. 어떤 다른 지자체를 비방하거나 선동적인 내용, 이건 수상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도 감점 준다. 이렇게 감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공정하게 좀 선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요. 그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갈등이 사실은 커지고 있죠. 이 신청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이 예산 낭비에 그쳤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4개 국군이 각각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외부에 맡겨가지고 네. 용역을 진행했는데 결국 그 해당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벌인 거긴 한데 네. 결국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금이다 보니까 좀 예산 낭비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용역을 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답정너식, 답정너라고 이제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이제 너는 대답만 해라. 답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식이죠. 식의 용역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단 달서구와 달성군이 각각 1,980만 원을 썼고요. 네. 중구가 1,800만 원 정도를 썼고 북구가 1,700여만 원을 이게 쓴 걸로 나옵니다. 합치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단 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후보지는 말씀드렸는데 3월 27일이었습니다. 연구 영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접근성과 역사적인 상징성을 따졌을 때 기존 청사가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고점을 받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달성군과 북구도 5월 3일과 각각 5월 23일에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각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터가 최고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북구도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와 KTX, 고속철도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예전 경북도청 터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달서구도 5월 27일에 최종 보고회를 열고 문산 정수장을 지으면서 폐쇄된 도로정수장 부지 이곳이 이제 대구시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용역 결과가 좀 하다마나한 결과였다. 이런 용역이었다. 이런 청부 용역이었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산 낭비만 되는 그런 용역에 불과했다. 안 봐도 뻔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신청사 이전 문제를 지금 대구시 공론 민주주의 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공론이다. 공론을 이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아주 합당한 좋은 제도죠. 그런데 네. 공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정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공론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 이제 토의하는 문화가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론 과정과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구 시민이 뽑은 대구시장이나 대구시 의원들이 전혀 토론 수기하지 않고 시민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내놨거든요. 대구 시민의 0.01% 정도인 250명으로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고 네. 그 시민 참여단은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구성 기준은 조례로 정한 대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엇이 공론이냐 이게 지금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는 네.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250명 자체의 대표성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250명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제 조례로 정한 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경실련에서는 이제 확대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이번에는 백 기자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론 민주주의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민주주의라는 좀 그 자치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대구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좀 필요하긴 한데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겠다라는 거는 대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까지와는 좀 달랐던 시도거든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적인 반응도 나와요. 권영진 시장이 그냥 이 대구시청사 건립하는 문제를 너무 공론화위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자신만 먼저 발을 빼서 이렇게 결정한 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좀 책임을 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사실 시청사라는 게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편하고 주민 접근성만 좀 좋다면은 그걸로 족한 거거든요. 예전처럼 네. 시민의 접근성이 뭐 어느 위치에 간다고 많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뤄갈 때 가장 좋은 곳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뚜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자치 정신의 확대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네네. 좀 대립적인 주장과 논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뭔가 좀 일반 시민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이런 공민 민주주의를 네. 확대하는 문제는 좀 대구 상수원 이전 문제나 통합신공항 건설하는 문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과 네. 관련된 부분에도 어떤 앞으로의 시민 참여와 참여 자치권 확대 요구를 좀 불러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좀 분열시키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번 사례를 좀 거울 삼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론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고요. 자, 어떤 제도든지 어떤 장치든지 강점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한계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지금 신청사 유치전 과열 양상 속에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기본 구상 구체화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난 5월달 31일 날 네.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기본 구상을 마련했는데 우선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을 역할을 할 전문 연구단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총 22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청사 내용과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또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신청사를 주제로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제 시민 원탁 회의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네. 또 대구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일일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구시청 웹페이지에 이제 그것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제 공론화위원회 참석도 안 하고 전문 연구단도 참여도 안 한 다수의 떠드는 인사들은 대구시청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옮긴다면 어디가 적당하냐, 네. 또 왜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시민사에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론화위원회나 대구시청에서는 네. 이런 여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2004년부터 이게 논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과거에는 왜 저 시청을 옮겨야 된다고 말할 때마다 전직 시장들은 지금 시청을 옮기는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도 네. 시정의 내실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안 옮긴 겁니다. 지금 시간이 뭐 그래서 거의 뭐 한 15년 정도 흘러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시민들의 좀 협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을지 백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일단 내개 부분이 좀 갈등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에서 조금 네.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제가 실제로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지금 각 구군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은 좀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도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기 네. 때문에 좀 대구시 차원의 좀 개입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이 신청서 걸린 문제는 사실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과열 경쟁에 따른 분열 또 갈등 등으로 이미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청사가 좀 좁고 또 노후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이번에는 신청사 건립 로드맵이 시민들 간의 합의 그리고 지자체의 공정한 경쟁으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CJ 헬로